전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 무지할 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어느 특정 지역을 매입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돈이 많아서 그냥 매수하는 거고, 돈이 있으니까 덜컥덜컥 그냥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 가치가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원빈이 2014년에 성수를 매입을 하고 2015년에 권성우가 성수를 또 샀다고 했을 때 뭐 둘이 짰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성수 최저점이었어요. 저는 그 피해를 느끼고 나서 요즘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효리예요. 이효리는 왜 신당을 샀을까? 저는 그 의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연예인들은 그걸 잘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있겠죠. 그런 컨설턴트가 그냥 찍어줄 수도 없을 테고 왜 굳이 신당을 들어갔을까? 근데 봤더니 신당에 들어간 연예인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일반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죠. 집은 원래 있어서 건물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들이 투자하는 그 타이밍이 그 동네 상권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연예인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갈 때는 그 동네에 3년, 5년 정도 훨씬 빠르게 들어갑니다. 원빈이나 권상우가 들어갔을 때 뭐야 저기 뭐 없는데 차나고 치는데 왜 거기 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죠. 제가 투자자가 되고 나서 보니 촉이 빠른 연예인들, 그리고 항상 선진입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행보나 뭘 샀다는 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효리입니다. 이효리가 거기를 왜 갔을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의아스러워서 그 얘기를 듣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던 그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낮은 임대료나 신당 핫스팟이 생기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5년 전, 7년 전 성수 그 느낌이다. 느낌이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동네가 시작하기 전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이 제2의 성수동이다, 십당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기회일까요? 왜냐면 신당동 임대료가 아직도 별로 좋지는 못해요. 들어간다고 수익이 그렇게 쉽게 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당동의 미래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매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영업을 좀 돌려보고요. 그 수익으로 좀 버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당동이 더 개발이 들어올 때까지요. 저는 신당동의 이러한 미래 가치, 투자 가치를 보고 상가 건물을 매수해보려고 합니다. 봐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상담 끝났죠. 물건 보러 가야 돼요. 이번에 신당에 물건이 나와가지고 빨리 가서 확인하고 빨리 결정해줘야 돼요. 굳이 이 시간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이제 끝나서 8시 손님 보고 빨리 나가는 중인데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권은 밤에 봐야 돼. 밤에 보면 상권이 빨리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상권 매출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상권에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매가 가격이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시간에 가는데 되게 썰렁하다, 그럼 거기는 낮 장사밖에 안 되고 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단이 낮아요. 임차료가 낮은 거죠. 그걸로 이제 상권 파악을 하는 건데, 오늘 가는 신당은 원래 요즘에 계속 힙하다고 하는데 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맨날 힙하대?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볼 만한 좋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익선동이 그렇게 탄생한 거라고 봐요. 종로 자체가 익선동으로 몰린 게 아니라 익선동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험적인 정신들이 가능했고, 실험적인 정신 끝에 성공한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밀집되면서 군락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니까 놀러갈 만한 데가 된 거죠. 제가 글로우 서울 대표님하고 전에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글로우 서울 몇 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적어도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혹은 다른 새로운 공간을 와볼 만한 최소 3개의 사이트가 있어야 그 공간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 저 그 얘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보세요. 온천집에서 밥 먹고 청수상에서 커피 마시고 들고 가는 약과라던가 아니면 와라비 모찌 이런 걸 갖고 집에 가고, 이렇게 돼야 이 동네 상권을 즐겼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 군데 갔잖아요. 그럼 세 군데가 나오는 상권을 만드는가가 그 동네 상권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겠죠? 그럼 밤이 되면 문이 닫고 나서 반대로 상권이 자생력이 있는가, 이런 게 밤에 보면 금방 보여요. 물론 제가 모텔업을 하니까 밤에 상권이 있는 게 좋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오늘 물건은 시간을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빨리 가서 보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너무도 좋은 물건에 너무도 좋은 가격이라서, 이건 솔직히 저 지금 돈 쏠려고 하는 거예요. 돈 쏠려고. 근데 돈 쏠려고 오늘 보면 거의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또 모텔인가요? 모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관. 계속 모텔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월세 세팅을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운영 수익이 좋으니까 매가 상승을 만들기 되게 좋죠.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디벨로핑이라고 하죠. 물건의 가치 그 이상을 만드는 것. 통상 디벨로핑은 물건을 건축하고 임차 놓는 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임차 놓고 운영까지 하는 무모함을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제 그런 거를 도와줄 만한 좋은 팀원들하고 있다 보니까 팀원들이 좋은 회사를 갖고 와가지고 그 회사랑 딜해서 스타트하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이번에도 위탁 운영 생각도 있고, 에어비앤비와 해외 익스피디아 OTA를 결합한 상당히 많은 세팅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 1층이 근생이라고 들었어요. 방이 아니고. 방이 아니면 딱 거기서 뭐 하루 장사해야 돼? 사주택 차려야 돼? 이러다가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컨디션도 볼 겸 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당동은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신당동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이 좋아서. 땅이 상업지라서. 통상 상업지면 이제 500% 이상의 건축을 확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동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한 층, 두 층 이상 집들 이외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 개발의 여지로 10년 전부터 좋아진 게 지금의 성수입니다. 성수도 원래는 개발 가치가 준공업지가 되면서부터 용적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물론 세제 혜택도 되게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당동에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럼 신당동이라고 해서 다 상업지는 아닌데 상업지인데다가 제가 좋아하는 앞에 시행사가 이미 개발한 물건이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 시행사가 개발했다는 거는 야 너도 나 이거 될 수 있어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니까 이게 몸이 달았죠. 이거 무조건 잡으려고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적도 보고 상권 알고 나면 물건을 보러 갈 때는 거의 마지막으로 본다에 거의 가까워요. 물건을 2번 이상 보고 돈을 넣은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물건 보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의 마음의 결정은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쵸. 이 땅 상업지예요. 이 상업지라는 건요 가격 오를 때 어느 동네에 있건 강남에 준하는 물론 청담동 압구정동만큼은 못 오르겠지만 적어도 역삼동급에 준하게 상승하려면요 그 입지는 상업지여야 됩니다. 땅의 가치가 좋아야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적어도 시장 가격이나 흐름 따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상업지를 그래서 되게 선호해요. 상업지 플레이하면 기본적으로 집가 상승을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상업지 필수예요. 그래서 모텔을 하는 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신당동 지금 물건 보시기 전에 따로 고민하셨던 물건들도 있나요? 추천받아서 봤는데 신당동에 물건도 없고 그리고 신당동이 나름대로 못 들어가서 아쉬운 거지 이렇게 세팅이 돼서 고칠 게 없으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신당동 1층 2층 단층이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매수하면 1, 2층 고쳐도 수익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 올려야 돼요. 그럼 지어 올린다는 얘기는 최소한 지금 정도면 10억 정도는 더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건물이 괜찮습니다. 건물이 괜찮아서 오히려 외관하고 내장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5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도 있으니까 와 이건 일단 건축비가 일단 굳은 거죠. 리모델링만으로도 끝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이 신축을 짓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돈 들고 시간 걸리고 한 4개월이면 바로 물건 나올걸요? 그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잔금 치고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 이렇게 연락 올 때 내 운때가 안 좋은 때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지금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면 오늘 저 좋은 날입니다. 내일 물론 봐도 되죠. 근데 오늘 좋은 날이면 오늘 나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걸 제가 물건의 운을 건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물건을 스타트로 보고 걸어 놓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좋은 날 다시 찍고 2개를 걸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스타트를 해야 마치 생년월일처럼 이후에 그것과 운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계약하거나 돈을 보내는 기준이 아니라 보는 날조차도 태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보는 날, 돈 넣는 날은 무조건 맞추고요. 뒤로는 그냥 대충 해요. 근데 일단 스타트 날짜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지 않게 했다가 놓친 물건이나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는 날, 가계약금 넣는 날 무조건 맞춥니다. 밤에 갈 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낮에 가면 은근히 그 주변에 건물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명 디벨로퍼인 시행하시는 누님이 저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주냐면 물건 보러 가서 땅에 차에서 내리는 거 아니라고, 차에서 보고 나가는 거라고. 왜냐면 너가 물건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걷는 순간 물건값이 올라간다. 와 깜짝 놀랐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누가 자꾸 와서 본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호가를 잘못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비가 오고 밤이다. 와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근데 저는 이런 날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건물주가 나와서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보고 이거저거 좀 두들겨 보고 그리고 저의 풍수 필살기인 돌 좀 하나 갖고 오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에 그 물건에 돌이나 아니면 시멘트를 뜯어 갖고 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은근히 하필을 많이 했고요. 매수도 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걸 갖고 이제 운을 갖고 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갖고 오고 침을 발라놓는 거죠. 침을 발라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튼 거의 다 왔고요. 동네 상권에 모텔이나 호텔이 매우 없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호텔? 이런 거 하나 있고 나머지 지금 보면 모텔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들 들어와서 신당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컨텐츠적인 요소들이 일단 많이 들어와 있다면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북에 생각보다 상권이 많지 않아요. 덕분에 이제 신당동이 앞으로 땅 가치 때문에 계속 개발이 뭔가 될 거고요. 그 개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저렴한 실은 임대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빨리 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칭 따주세요. 상권 밤에 보려고 왔어요. 일단
그 유명한 주신당을 지나서 이제 쭉 돌아가 볼 겁니다. 뭔가 힙당동의 그 느낌도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발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들이 어디까지 먹어줄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까, 그럼 이런 게 숙박까지도 끌고 들어갈까. 물론 숙박이 없긴 하지만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하네요. 제가 보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실거래가 요즘에 거래된 걸 좀 보려고 이걸 봤어요. 생각보다 거래된 게 이쪽으로 없고 더 뒤쪽으로 있네요. 좋은 물건들이나 이 메인 거리들은 아직 좀 없고 저 뒤쪽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거래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20억대 10억대 분 물건들은 거의 다 지금 다 팔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물건이 20억 30억대 전후에 신당 물건을 보고 있다, 그럼 웬만하면 저 매수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정도 매수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23, 24년에 10억대 전후 물건들이 지금 다 나갔어요. 여기 아마 10억대 물건 나올 때마다 나갈 것 같아요. 한번 물건 나온 것들 한번 찍어보고 한번 봐보시죠. 비 온다, 비 와. 술상권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정도 시간에 술상권들이 꽤 안정되게 움직인다는 거는 주말 되거나 그러면 꽤 많이 넘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릇가게들은 닫았는데 즐기는 상권들은 다 살아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신호예요. 지금 심지어 9시거든요. 물론 9시가 아직 끝난 시간은 아닌데,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우산을 샀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뭔지 아세요? 선흉후길. 다시 말하면 나쁜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발생한다. 제사주 특성이거든요. 정확한 선흉후길 징조예요. 이럴 때 짜증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왜냐면은 꼴딱 많은 짜증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보겠다고 우기고 있거든요. 보긴 봐야지. 근데 이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이 건이 의외로 대박 물건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산 샀죠. 이미 선흉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후길이거든요. 사고 가다가 차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죠? 이게 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다가 장애물이 생긴 거를 쫄지 말고요, 장애물이 생겼지만 이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렇게 되는 물건들은 거의 홈런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느낌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 비 와도 저는 보러 갈 겁니다. 근데 확실히 밤 상권이 예상보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좀 있으면 10시니까 다 술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술 먹으러 감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괜찮다? 이 물건 좋다? 그러면 그거는 이 동네가 술집이 없는 거지 사람이 없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려고 하는 모텔 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게 되죠.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물건을 보기 힘들 정도면 안 좋은 징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얼마나 괜찮은 물건이길래 이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꼭 보셔야 되는지. 저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고맙죠. 외관 엄청 좋네. 좋아요, 좋아. 아, 1층이 완전 그냥 가게네. 여관 이렇게 써져 있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쵸. 저거 38년 된 건물이에요. 38년이요? 네, 38년 됐어요. 관리 잘한 것 같아요. 외관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게 주인이 애정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했던 얘기 있죠. 이런 건물을 매도하시는 분 나이는 60대 후반에서 70대. 그냥 공식이에요. 결국은 또 상속증여 물건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70대들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시작을 한 게 이제 이번 2024년 갑운부터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물건을 넘겨주는 시대가 시작을 했죠. 지금 이게 바로 그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문장 여관이라고 써있죠. 3동짜리로 숙박 지하 1층에 지상 5층까지 1986년에 완공. 일반 상 어부둥. AI 추정가 40억. 이렇게 썩은 게 40억이냐 그랬죠. 여기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직 입금을 안 했으니까 입금을 하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사야 돼요. 4m 도로, 그리고 나름 옆에 인접도로까지 돼 있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주차장도 다 상업지예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짓는 개발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걸 보고 가격을 얼마까지 협의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아, 내 인사하면 안 돼! 선유국이라고 하고 싶다. 선유국이라고 하고 싶다. 풍선 날아가고 진짜. 아, 너무 좋다. 제가 야놀자 1개월 때 다 뛰어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동네 섹터에 모텔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플을 보니까 지금 16만원짜리 있어요. 방이 9시에. 그리고 여기 섹터 또 아무것도 없죠. 좋았어. 꼬야 꼬.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거 봐봐. 예약 마감. 지금 물건이 방이 없어가지고 동네가 지금 9시 반 넘어가는데 속속 마감되고 위에 것들만 남았어요. 위에 있는 모텔들만. 이런 데들은 어차피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넘어가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걸 사니까 여기 안에는 모텔이 없죠. 너무 좋죠. 신당동 놀러 오신 분들은 숙박하려고
매수하면 거의 이쪽에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신축도 몇 개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더 상권 분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보면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는 거. 생각보다 가격이 해볼만 합니다. 누나 나 얼마 있어? 그래? 그럼 계약금 2억 먼저 쏘고 그렇게 맞춰야겠네. 사야 될 것 같아. 자리가 너무 좋아. 여기 상권에 아무것도 없어. 잔금한다라고 금액만 좀 깎으면 될 것 같아. 1억만 더 깎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좋아. 오케이.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세요? 네, 자금을 담당하고 계신 누님과 통화를 했고요. 지금 바로 보시자마자 내부 안 보시고 바로 매수 결정. 어차피 내부는 다 고쳐야 돼요. 그만큼 여기가 가치, 투자 네.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땅 가치만 들어도 내년에 투자한 돈 다 뺄 겁니다. 미팅 따주세요.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보고요. 입구만 보면 돼요. 어차피 뭐 하시는 거 똑같으니까. 입구만 보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충분해. 저는 결정했어요. 나머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만 견적만 내주면 될 것 같아요. 땅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초기 에코티를 내년쯤에는 다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미팅 따주세요. 계약금을 쐈습니다. 신당동, 힙당동의 자리의 물건이고요. 상업지면 사야죠. 상업지만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 평단이 높아서 가치가 좋거든요. 37년, 8년 정도 된 여관이라고 써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어떤 물건이었냐면 여기가 상업지다 보니까 원래 이 자리랑 이 두 땅을 합쳐서 시행사가 매입을 하려다가 매입을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의 뛰어난 타이밍은 시행사가 들어올 자리를 주로 사는 거에 주안점을 둔다. 나중에 여기가 또 개발이 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될 거예요. 얘네가 될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매수하는 겁니다. 미묘한 알박기 같은 마음으로 해놓는 건데 저희는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제가 상업지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게 이것 때문이죠. 일단 땡땡땡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요. 한번 봐보시죠. 미팅 따주세요.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신당동에 나올 일이 있겠어요. 계약날 나옵니다. 오늘 택일한 날이고요. 계약날 나오고 그리고 계약금도 택일 시간에 다 넣었고요. 이제 다 넣어서 이제 은행하고 자서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돈 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얼마에 매수하는 현재 이 물건은 단평가 40억, 매매가 29억입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너무 많이 있고요. 70대 분들이 물건 넘길 때는요, 사연이 없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저희 MG를 포함한 40대 분들은 어디로 공략해야 될까? 70대 분들이 상속증여를 하려는 물건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 물건 딜은 어떻게 할까요? 자제분들과 함께. 그래서 딜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시는 게 나름의 그 딜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둘러보실까요? 미팅 따주세요. 저는 일단 건물 매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와요.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요. 힘들어라. 일단 뷰가 산도 잘 보이고 옆에 건물들 때문에 옆에가 좀 가리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나마 이 건물이 좀 높아서 조망도 나쁘지 않은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행사가 탐낼만 해요. 이렇게 딱 네모칸을 쳐서 여기까지가 다 깔끔하게 먹을 수 있던 건데 원래 제가 이거를 29억에 사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옛날에 38억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가 휩쓸고 가고 나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행사가 빠져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 자리는 충분히 개발될 만한 되게 좋은 자리네요. 뭐냐면 그렇게 주차장 자리는 철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빼면은 이 아래 물건하고 여기 물건 두 개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사 입장에서 너무 쉬운 자리죠. 신당이 개발될 만한 압박을 받으면 충분히 개발 가능할 만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상업지의 매력이고 소형 스테이의 엔딩은 시행사들이나 옆에 땅들이 좋아지면서 같이 덕을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깎을 수 있게 되었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철거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후방 계단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이라서 이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철거를 저희가 얻는 조건으로 이거를 좀 더 싸게 가격을 쫙 깎았죠. 장독대가 되게 정겨운데 주인집이 5층에 거주하신 거예요. 대부분 여관이나 모텔급들이 오래되면은 거의 주인집이 맨 옥상에 항상 거주를 하세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거주하셨던 건데 저 이 공간이 근데 너무 남아돌아서 아무래도 5층하고 연계한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5층에 탕을 만들어? 아니면 5층에서 바베큐를 구워? 우리나라 맨날 그 옥상에서 고기 구우는 문화 있잖아요. 옥상에서 고기는 구워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되게 캠핑스러운 공간이 될 건지 아니면 이 동네에 특별한 컨셉을 만들어야 될 건지 나중에 제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팅 따주세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 내외가 살았던 5층인데요. 5층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감탄했는데 원래 모텔 나가려고 그러면 다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여기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짐도 너무 깔끔하게 빼셨고 그리고 특히 5층의 장점이 방 하나, 그 다음에 방 둘. 방 둘까지 있어서 방 2개짜리 소형 스테이 할 때는 너무 좋은 기술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수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가 뭐 탕들을 좀 만들어서 이 탕에 있는 그런 느낌들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철거할 겁니다. 다 철거하고 없앨 건데 그냥 이렇게만 봐도 어느 정도의 뷰 정도나 이 채광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외경 갈고 나면 굉장히 세련된 건물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게. 그때 저희 당산동에서도 네. 공간을 스테이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요즘에 후추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스타일일까요? 이때 당시 5층이 다 집과 주거를 분리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합치시면서 노년을 거의 다 보내시기 때문에 주거를 거의 꼭 하시게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5층을 다 이렇게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5층이 가장 큰 조닝을 갖고 있어서 여기를 뭔가 개발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5층에서 스위트룸이 나와야 됩니다. 미팅 따주세요. 여기도 제가 보기엔 이것도 철거예요. 불법인데 다 하신 것 같은데 철거하고 나름의 테라스를 만드는 5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층이 시그니처, 5층이 스위트룸으로 사진에서 빡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평단가 올리는데 되게 기여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이런 컨셉을 5층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벽을 못 없애긴 하지만 제 생각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영화관 룸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 TV룸을 만들었는데 영화관 룸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좀 침대가 들어가고 이 벽을 제가 보기엔 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방이 너무 작아서 소형 스테이는 소형을 가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벤츠 시크네스 사이즈의 훌륭한 라이프를 만드는 거죠. 그럼 벤츠 시크네스라는 얘기는 안에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러기엔 이 벽이 너무 좀 그래서 이 벽을 트고 최소한 방 2개 정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 여기. 여기도 나름 귀여운 탕이 있고 여기 화장실에 창문이 2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재밌는 공간 포인트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벽의 반대편이 여기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력벽인데 이거를 트고 나름의 대수성 공사를 할 거예요. 소형 스테이의 문제가 뭐냐면 시설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 이거 38년 됐거든요. 묻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대수선 세팅을 일단 해놓고 적어도 이제 오래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수익 나면 팔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더라도 잘 보강된 건물이 앞으로도 우리가 모험과 플레이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추쌤 수공간을 컨셉으로 하시기 때문에 보강을 더 철저히 하시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방과 방 사이를 트기 때문에 방과 방 사이를 트서 멀쩡한 벽을 없앨 때는 당연히 나머지 기둥들이 더 튼튼해야 그 하중을 받칠 수가 있죠. 그리고 물공간도 포함을 당연히 합니다. 물공간에 하중도 당연히 있으니까 하중 계산 당연히 해야 돼요. 한 5천 1억 더 넣더라도 탄탄한 자리에 상업지의 자리라면 버티기만 한다면 충분히 상업지에서 매가 상승으로 가격은 추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외이시겠지만요, 여기 상승력이 국삼동이나 이런 정도의 강남권들하고 맞먹어요. 뭔지 아세요? 상업지잖아요. 그래서 2, 3정짜리 오르는 것보다 상업지라면 웬만하면 가격은 다 따라갑니다. 저는 월세 덜 나와서 이자 못 내는 강남보다 이러한 서울 상업지나 준주거지 물건들을 몇 개 더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넘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팅 따주세요. 근데 오래된 냄새가 어쩔 수 없어요. 친구가 낡으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방이 작은 데들인데요, 아무래도 방이 작다 보니까 정말 협소해. 뭐 없어요. 이것도 당연히 다 까야 됩니다. 다 까서 한 통짜리로 하나로 만들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건 개 있거나 있는 거 보세요. 사주상 경금 신금이신 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깔끔합니다. 휴지 봐. 휴지도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 잿더리까지 다. 미팅 따주세요. 지하 가보겠습니다. 제가 본 모텔 중에서 제일 깨끗하네요. 지금 상태 봐서는 먼지도 없네. 확실히 주인집에 쓰고 닦고 애착이 굉장히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없지? 신기하네.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고민하는 게 그 1층 자리랑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1층을 지하 계단을 안에다 만들어서 여기를 좀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할까? 왜냐면 이게 공간이 이렇게 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지하를 잘해도 웬만한 환풍기 시설을 안 해놓은 이상 어차피 여기는 이 냄새를 못 빼요. 여기 어차피 약간의 쩐내가 나고 물내가 나요. 심지어 건물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층과 연결이 된 무언가 세팅을 안 하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 지하의 습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 오래된 바닥도 그렇고 이거를 바꿀 만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탕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탕, 여탕, 혹은 이제 냉탕, 온탕. 이번에 2층, 3층에 방의 작은 느낌을 보완할 만한 독채탕, 별채탕을 만들면 이 물 느낌이 또 나름대로 물 느낌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부대시설 서비스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1층 연계된 F&B로 만들 건지 그거를 좀 수치타서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거는 좀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세팅의 난이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컨셉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물건이에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떠한 방법으로 좀 승화를 시켜야 될까 그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 흔적도 별로 없고 아예 없네. 아예 없어. 여기 상하수도 시설이 없네? 오 마이 갓. 그럼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샤시가 의외로 한지 나쁘지 않은 에어컨이 있네? 개꿀?
그냥 일반 사무실로 쓰다 마른 것 같네. 이 바닥은 정말 오래된 게 맞는데 돈을 쓰신 흔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판이 있었다는 건데 간판을 껐다 꼈다를 하셨다는 뜻. 옛날에 뭔가 장사 같은 게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대표님 오셨어요? 갑자기 여기서 네. 네. 특별한 날이네요, 대표님. 와서 보는데 물건이 되게 좋네요. 컨디션 준수한데요? 맞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드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좋을 거. 일단 로카드로 다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당 로컬 히스토리 네.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을 붙이는 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거기다 좀 붙여가지고 온천이랑 료칸이랑 접점이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이게 도깨비가 좀 있더라고요. 도깨비랑 키워드로 이제 좀 원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들 넣는 네. 것도 이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딥다이브 할 때는 인터뷰 네. 한번 좀 요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개념들 만들어 놓고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건 좀 주시면은 반영해서 재밌는 연출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키워드가 있으면. 도깨비 모텔. 네이밍은 저희가 브리핑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팅 따주세요. 방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최대한 확장할 거거든요. 확실히 그 소형 숙박, 소형 스테이는 방 크기를 늘리는 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단이 좀 재밌어지게 만들어야지 올라가는 경험이 지루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한 구조 보강 공사까지 할 겁니다. 여기도 역시 층고가 낮아서 네. 근데 덴저 털어보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 만큼은 다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당에 숙소 공급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도 안 하고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미팅 따주세요. 오늘 불러보셨는데 어떤 컨셉으로 하실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1층하고 지하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주방 물건들 팔고 계시거든요. 주방 거리에 주방 물건들 전형적인 황학동의 장면이에요. 거기에 나름 여관이라고 있죠. 독점입니다, 이 자리.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독점인 자리만큼의 가치가 많이 부여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대문까지 가지 못하는 혹은 이 동네 주변 상권에서 나름의 힙한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모텔이나 일반 컨셉으로 싸울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여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오! 그 뭐야? 약간 이런 주신당 같은 마음으로 주신당이 원업인데 모텔을 주신당으로 할 수도 없고 귀신 나오는 모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귀신이 안 나오고 좀 더 좋은 느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겁니다. 신당동에 이런 숙박업소가 좀 많이 있나요? 없죠. 없어서 매수한 거죠. 동네 상권에 없는가, 그리고 상업지인가, 추후 개발 여지가 있는가, 전 세 개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야 엑시트도 나름대로 안전한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상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밀집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외국인들을 끌고 들어올 만한 요소들도 충분하게 앞에 있고, 심지어 역도 가깝고, 거기에 상업지고, 평당가보다 11억 싸게 샀고,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죠. 다음 기획에 대한 결과를 저도 되게 고민 중인데요. 미팅을 통해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